오늘 이야기 강원도 최전방 4단 정문 앞에서 시작됩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그날, 저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격리라는 한 단어가 모든 걸 막았지만 규정과 기록은 길을 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끝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저는 정윤아입니다. 예비역 헌병수사관으로 오래 근무했습니다. 규정과 기록, 그리고 사람이 거짓을 감출 때 공기에서 나는 미세한 삐걱임을 저는 압니다. 그날 강원도 최전방 4단 정문 앞에 섰습니다. 눈발이 얇게 흩날렸고 경계초소의 깃대가 바람을 받아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도시락 가방이 손바닥을 눌렀고 면회 신청서 한 장이 코트 안쪽에서 체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접수대까지 걸어가면서 저는 바닥의 물기와 발자국 간격을 보았습니다. 급히 드나든 흔적은 보통 발끝이 안쪽으로 말립니다. 오늘 바닥은 깨끗했죠. 과하게 정리된 공간은 때로 무언가를 지웁니다. 하사가 서류를 받자마자 모니터를 봤습니다. 동공이 한번 흔들렸고 단어를 붙여 말했죠. 고열로 격리 중이라 면회 불가입니다. 외부 음식 반입도 금지이고 전화 연결은 어렵습니다. 속도는 매뉴얼 같았고 억양은 사과 같았지만 내용은 차단이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간단히 나눴습니다. 언제부터 격리인지요? 체온은 누가 측정했는지요? 측정 주기는요? 의무 기록은 어디에 보관되는지요? 하사는 이틀 전부터 의무실 담당이 했고 기록은 비공개라 말했습니다. 제 귀에는 말 사이 작은 숨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뒤쪽에 팔짱 낀 중사가 서 있었습니다. 팔꿈치 각도가 지나치게 닫혀 있었습니다. 몸을 막는 자세입니다. 저는 도시락 가방을 살짝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유동식이라도 맡겨두고 가겠습니다. 고열이라면 유동식이 나쁘지 않지요. 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입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밀대가 아니면 물러서서 봅니다. 출입대장의 오늘 날짜 칸엔 볼펜 자국이 적었습니다. 첫 줄은 진하고 둘째 줄은 흐렸습니다. 급하게 덧쓴 흔적입니다. 내 선전화 옆 투명 테이프엔 지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게시판 공지 모서리는 방금 교체한 듯 반짝였습니다. 단순 감기로 이렇게까지 조이진 않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눈 소식만 반복됐고 제 귀에는 접수대 히터 소리와 하사의 말끝만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관찰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확인. 모레는 절차. 순서를 어기면 길을 잃습니다. 군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쓸모 있는 문장이지요. 정문 맞은편 식당은 유리창이 넓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거렸고 김이 올랐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창밖의 경계초소를 봤습니다. 군복의 어깨선과 걸음의 간격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점심 무렵 간부 둘이 들어와 코트에서 눈을 털었습니다. 구석자리.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은 길었습니다. 그 어머니 오늘 또 왔대. 예비역 티가 나더라. 며칠만 버티자. 투서만 안 올라오면 조용히 끝날 거야. 저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영수증 뒤에 단어를 적었습니다. 며칠 버티자 투서. 헌병 시절 내사 첫 페이지에 늘 올라오던 것들이죠. 다른 간부가 더 낮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었다더라. 사진 찍히면 곤란해. 저는 젓가락을 내려두었습니다. 부었다는 말과 사진이라는 말이 같은 문장에 들어가면 상황은 보통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단순 넘어짐이면 사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목 안쪽에서 울렸습니다. 민호. 감정이 튀어오르려 할 때 저는 항상 같은 행동을 합니다. 물을 천천히 마시고 혀끝으로 잇몸을 눌러 호흡을 고릅니다. 감정은 뒤로 미루고 기록을 앞으로 당깁니다. 계산을 마친 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찬물로 손을 씻자 손끝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문서로 가자. 의무기록 열람의 근거 조항. 보호자 확인 통화의 허용 범위. 격리 결정권자의 직급.
저는 휴대전화 메모에 항목을 적었습니다. 글자를 적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출구가 보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군복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녁 때 받은 표창 사본과 군 신고, 체계 연락망, 인권 교육 지침을 서류철에 넣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름이 선명한 명패를 챙겼습니다. 정문에 서자 접수대 하사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미소로 인사를 하고 명패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예비역 헌병 수사관 정윤아입니다. 보호자 확인 범위에서 격리 사유와 체온 기록 확인, 의무실 담당자 면담을 요청합니다. 중사가 곧장 나타났습니다. 목소리는 딱딱했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달라 했죠. 저는 시계를 보고 말했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 대기실 게시판을 살폈습니다. 익명 신고 번호 안내, 인권 교육 일정, 안전 수칙. 새 테이프 자국이 반짝였고 교체한 종이는 모서리가 지나치게 반듯했습니다. 급히 바꾼 표식입니다. 10분이 채 되지 않아. 부대장이 나왔습니다. 대령 계급장. 숨은 조금 빨랐고 말은 아꼈습니다. 면담실로 모시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벽에 페인트 금을 스쳤습니다. 표면의 굳음은 안쪽의 갈라짐을 숨기기도 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절차를 협의하겠습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한꺼번에 던지면 대답은 흩어집니다. 순서대로 받아야 사실이 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펜을 준비했습니다. 펜촉에 잉크가 잘 흐르는지 확인하고 호흡을 낮췄습니다. 긴장 속에서도 몸은 일의 순서를 기억합니다. 문이 열리자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제 시선은 습관대로 얼굴과 목, 손목을 차례대로 훑었습니다. 왼쪽 광대에 퍼런 멍, 윗입술에 마른 흔적, 목 옆에 길쭉한 자국, 손등에 작은 긁힘. 넘어짐은 보통 무릎과 손바닥에 먼저 옵니다. 오늘 상처의 배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정의 고삐를 잡고 물컵을 밀었습니다. 물을 마시라고 하고 손등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밤 9시 이후에 불려나간 적 있니? 민호는 눈을 내리깔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라 하면 죄책감이 먼저 얼굴로 올라옵니다. 죄책감은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문틈이 다시 열렸습니다. 같은 소대 병사가 머뭇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여러 번 맞는 걸 봤습니다. 김중사가 불러냈습니다. 말끝이 떨렸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부대장을 보았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면담실은 좁고 공기가 뜹니다. 회의실은 넓고 감정이 덜 튑니다. 이동하는 동안 벽식의 초침이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초침에 호흡을 맞췄습니다. 일정한 리듬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저는 서류철에서 빈표를 꺼냈습니다. 상처 위치,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보고 여부. 각자 한 장씩. 말은 흐르고 표는 남습니다. 부모 몇 명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제가 펜을 건넸습니다. 기록이 우리를 지킵니다. 지금부터는 적겠습니다. 오후로 넘어가자 표의 빈칸이 빠르게 메워졌습니다. 장소는 복도 끝, 창고 앞 취사장 뒤로 반복됐고 시간은 밤 9시 무렵으로 겹쳤습니다. 방식은 손과 발, 때로는 목. 어떤 부모는 손을 움켜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글자를 눌렀습니다. 부대장은 내부 징계를 다시 말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겠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가 다수일 때 내부 처리는 더 깊은 어둠을 만듭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국방부 신고센터에 연결했습니다. 피해 다수 격리 차단, 은폐 의심, 조사팀 요청.
제 목소리는 낮았고 단어는 분명했습니다. 통화를 마치자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아버지가 진술서를 덮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집니다. 그 사이 중사는 전화를 붙잡고 어딘가에 보고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시간이 기록됩니다. 몇 시에 누구에게 보고했고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적겠습니다. 시간은 거짓을 덜 허락합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쥐었고 누군가는 가만히 창밖에 눈을 봤습니다. 저는 부모들에게 사진을 권했습니다. 상처는 금세 옅어지고 기억은 쉽게 흐려집니다. 지금 남겨야 내일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돌리고 촬영 각도를 안내했습니다. 얼굴의 정면과 측면, 목의 측면, 팔과 손등. 조명은 정수리 위와 정면에 2개. 눈물은 지나가도 사진은 남습니다. 조사팀 차량이 들어오자 부대의 공기가 단단해졌습니다. 병사들은 한 명씩 들어와 앉았고 각자의 목소리로 같은 단어를 꺼냈습니다. 불러냈다. 밤 9시. 복도 끝. 창고 앞. 취사장 뒤. 어떤 병사는 목이 조여 숨이 막혔다 말했고 어떤 병사는 배를 맞아 숨이 짧아졌다 말했습니다. 저는 표 옆에 시간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보고 시각, 지시 시각, 격리 결정 시각. 선을 그어 있자 특정 이름 위로 선이 모였습니다. 그 이름 위에 다른 직책이 얇게 얹혔습니다. 소위에게 보고했지만 조용히 처리하라는 말이 내려왔다는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저는 조사팀장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위로 이어진 고리를 끊어야 아래가 숨을 쉽니다. 위가 닫혀 있으면 아래는 계속 어두워집니다. 팀장은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대대장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처음엔 몰랐다고 했습니다. 보고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곧 대질이 이어졌고 말은 바뀌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지만 큰 문제로 만들지 말라 했다. 인사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 조용히 하라 했다. 정적이 길어졌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펜촉 긁는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2 손을 깍지 꼈습니다.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윗선의 방치와 침묵으로 유지된 구조. 구조는 저절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정확히 이름을 부르고 시간을 적어야 끊어집니다. 저는 속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끊자. 여기서 끊어야 내일이 바뀝니다. 7장 결과의 문장과 바뀌는 풍경. 군사 재판은 빠르게 열렸습니다. 진술서와 사진, 시간표, 보고 내역이 한 묶음으로 제출됐습니다.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변명은 짧았고 근거는 길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강등, 파면. 저는 방청석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바뀌는 건 문화와 시선이고 그건 시간이 걸립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제 신고와 보호가 더 빨라져야 합니다. 그날 이후 부대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인권 교육 시간이 늘었고 익명 신고함이 복도에 더 눈에 띄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간부 교육자료 첫 장의 신고 절차가 올라갔습니다. 병사들 사이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밤 9시의 복도는 더 환해졌습니다. 민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후임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무서우면 언제든 말하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 한 문장이 한 사람을 살립니다.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립니다. 며칠 뒤 저는 같은 부대 강당 단상 위에 섰습니다. 초대 강사였고 마이크는 가벼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문장이 공중에서 마르지 않게 제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첫날의 눈발, 접수대의 시선, 도시락의 온기, 표의 빈칸, 그리고 시간표.
작은 기록이 모여 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은 잔잔했고 집중돼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민호가 걸어왔습니다. 얼굴에 멍은 옅어졌고 걸음은 단단해졌습니다. 후임을 맡게 됐다며 먼저 말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 시작이 많아지면 풍경이 바뀝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은 그쳐 있었고 길가의 눈은 물길을 만들며 흘렀습니다. 얼음이 녹을 때 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길이 바뀝니다. 저는 차창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시간표와 이름들이 다른 곳의 문을 열겠지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다음 누군가가 겁내지 않도록 먼저 손을 내미는 일. 신고 전화번호를 더 선명하게 알려주는 일. 부모 모임의 표 양식을 나눠주는 일. 익명함을 보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 그런 작은 일들이 밤 9시의 복도를 바꿉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호흡이 제자리로 돌아오자 마음도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다음 장소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아이를, 다음 부모를, 다음 표를. 그리고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의 눈발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좋았습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건 계속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바뀐 건 사람의 말과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라는 문장, 여러분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